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괜찮아질 거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조금 더 이 투자의 영역을 확대해 볼 때 어디가 좀 더 괜찮아 보이나요? 저는 일단 이제 그 반도체 쪽은 아까 좀 잘 말씀드렸고 2차 전지도 좀 말씀드렸으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어쨌든 반드시 하나 놓아 두셔야 될 게 전장 부품이에요. 전장. 그러니까 저번에 애플카 때문에 한번 급락 나왔잖아요. 전장 부품. 기아차. 네, 기아차, 뭐 현대차, 모비스 또 그 밑에 있는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요동을 쳤는데 사실 지금 오늘도 제가 뉴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애플, 그러니까 이게 애플이 왜 이렇게 격이 떨어지는 행동을 할까? 전 약간 그 생각이 들어요. 폭스바겐도 거절했다 그러고요. 또 오늘 아까 속보로 떴는데 닛산 있죠, 일본에. 예. 닛산도 너네랑 안 한다. 약간,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되게 자존심 상할 그런 뉴스가 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이 휴대폰 쪽에서 갑으로 있다 보니까 갑질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뭐, 거래하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애플이 자동차는 하고 싶고, 자율주행차 하고 싶은데, 자기네가 만들긴 싫거든요. 만들 그 능력도 안 되고요, 사실. 그렇죠. 예, 만들 수가 없죠. 생산 시설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애플 브랜드를 우리 걸 달아준다고 하면 자동차 입장에서는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우리 애플 브랜드를 이렇게 딱 달아주면 너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현대차든 닛산이든 폭스바겐이든 딱 생각해봤을 때 이거 자꾸 폭스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청업체로 네, 전락할까 완전 봐. 하청업체. 영업이익률 2%밖에 안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못한다. 그래서 서로 아마 뭔가 윈윈할 수 있는 뭔가 모델로 가지 않는 이상은 애플카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애플도 누군가 어떤 큰 자동차 메이커가 이걸 대신 생산해주지 않으면 진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플도 콧대를 좀 낮춰야 될 것 같고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도 저는 너무 애플에 끌려갈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애플 아니고 뭐 할 업체들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애플하고 한다고 해서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애플의 외주를 받았을 때 물론 이제 생산량이나 매출이 늘어날 수 있지만 문제는 현대차도 지금 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앞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경쟁을 하는데 현대차는 자기네 브랜드를 자기가 만들어서 내놓는 것도 있지만 아니 경쟁자 것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봤을 때 이게 또 정체성의 혼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 너무 애플 일방적인 그런 그 조건에 그걸 따라가는 것보다는 우리 뭐 현대차 주주라든가 현대차 경영진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면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는 물론 애플께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동차를 최종적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제조 개발까지 하는 거 있죠. 주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현대 기아차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거기에 소프트웨어만 일부 애플 거 탑재하고 브랜드는 뭐 기아차가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애플카 브랜드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건 폭스콘 전략이 아니라 그 반도체 TSMC랑 비슷해져요. 그러면 되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데랑도 같이 또 계속 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는 저는 그런 모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모델로 가기 위한 제안을 제가 봤을 때 한 것 같은데 애플하고는 지금 어쨌든 얘기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함의하는 거는 어찌됐건 애플을 떠나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길래 애플이 저러고 있냐 이거예요. 자동차를 IT 세계 1등 기업이 자동차 하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진다는 이제 증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품주, 뭐 아니면 이 자율주행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 카메라도 들어가거든요. MLCC, 스마트폰에 들어갔던 거. 이런 시장의 생태계가 작년까지는 되게 안 좋았어요. 없었는데 이제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몇 달 하다 말자 이게 아니라 적어도 3, 4년 애플카 나오는 시기가 2024년이래요. 4년 정도의 사이클까지 한번 염두에 두시고 큰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큰 그림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일비 할 게 아니라 지난 2주 전에 애플카 때문에 기아차가 15% 빠졌잖아요. 그런 날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매수의 기회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악재를 너무 이 기아차나 모비스나 이런 기업들의 엄청난 이제 펀더멘탈 악재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그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실 저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부품도 아무튼 뭐 또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올해 좀 1순위로 사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연불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실시간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리까지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해야 하더라고요. 뭐냐면 기아차,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 애플카 협력 관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잖아요. 네네.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이게 빠진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도 고평가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애플카라는 이슈 이거를 빼놓고 나서도 지금의 주가가 합리화될 수 있는 레벨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애플카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기아차가 이제 그 애플카 이슈가 터지고 나서 PER이 10배 조금 넘어갔었어요. 그때 10만 원 넘어갈 때. 근데 당일날 15% 빠지니까 다시 8배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PER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코스피 PER이 14배거든요. 뭐 하이닉스가 아니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한 14배, 15배 받고 있고 그럼 현대 기아차 그룹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현대 기아차 모비스가 성장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에 내연기관만 했으면 PER 5, 6배 받는 게 당연해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대차가 이제 다음쯤에 아이오닉 5도 공개를 할 거고 자율주행 전기차, UAM 이제 날아다니는 항공기 그것까지 가는 그림인데 그러면 이 현대 기아차를 PER 10배 이하가 맞는 건지 저는 자꾸만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옛날처럼 10배 이하를 받아야 되지? 근데 애플카 이슈가 터져서 좀 올라갔다 해도 이제 아직도 10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좀 착각하시는 게 애플카 때문에 주가가 그 기아차도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비싸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버는 돈이 너무 막대하니까. 그리고 오늘 그 자동차 반도체 애널리스트 한 분이 또 그 써주신 게 있는데 KB증권에서 지금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못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GM이 올해 버는 돈의 2조를 까먹을 거래요.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하면. 근데 그 이게 1,000원인지 모르겠는데 현대 기아차는 반도체 재고가 엄청나게 많대요. 예전에 그 일본 수출 규제 아시죠? 일본이 그 반도체 너네 한국 소재. 수출 안 한다. 그거 한번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 2019년도에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현기차가 그 자동차 반도체를 왕창 사재기를 했나 봐요. 그 재고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한 몇 달은 더 버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유일하게 거의 정상 생산이 가능한 업체가 현대 기아차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적이 올해 안 꺾여요. 다른 업체들 다 꺾여도. 그러면 압도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그 상황에서 PER 10배가 안 된다. 그럼 애플카 이슈가 없다고 해도 너무 싸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0배라는 어떤 그 지표로 보면은 싼 거지만 네네. 일단 내연기관차 전 세계적으로 네. 내연기관차에 대한 밸류가 지금 형편없이 낮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내연기관은 이제 앞으로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10배가 높은 거 아니냐, 뭐 다른 데처럼 뭐 예를 들어 4배, 5배가 돼야 적정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하면 뭐냐면 일단 그 예전에 고태봉 센터장님도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그 전 세계 자동차를 3개 그룹으로 나눈다. 그럼 첫 번째 그룹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룹이 이제 순수 전기차만 뭐 중국의 니오나 아니면 테슬라가 대표적이죠. 그런 기업들은 내연기관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밸류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전기차부터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깔끔해요, 사실은. 비용 들 것도 많이 없고 전기차 올인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대형 OEM사라 그러죠. 뭐 GM, 현대차, 기아차, 뭐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은 기존에 몇십 년간 해오던 내연기관차가 있어요. 이걸 버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전환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부류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2그룹은 뭐냐면 현대기아차 그리고 그 GM, 폭스바겐 이 세 개 정도가 2그룹이래요. 뭐냐면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플랫폼 기반을 이미 확보한 회사. 그러면은 내연기관차는 물론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내연기관차 가지고 돈을 가장 잘 버는 회사가 어디죠? 현대차예요. 제너시스가 대박이 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 비싼 제너시스가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고 미국도 판매 데이터가 좋아요. 그러니까 전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 과도기 동안 내연기관을 포기를 못해요. 그럼 내연기관도 벌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벌고 있어요. 일단은 그 제너시스라는 브랜드 가지고 그러면은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 비용을 충당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교체가 좀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어느 정도 몇 년 후에는 내연기관 비중이 이제 줄면서 근데 다만 앞으로 2, 3년은 내연기관 안 할 수 없습니다. 돈 벌어야 돼요. 지금 전기차로 돈은 못 벌어요. 절대로. 그렇죠. 예, 이제 초기 국면이니까 전기차 만들면 적자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걸 누군가 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일단 현대차하고 그나마 GM하고 폭스바겐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은 세 번째 그룹이에요. 뭐냐면 내연기관 차도 옛날보다 많이 안 팔리는데 문제는 전기차 대응도 안 돼 있어요. 이 기업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도요타 같은 기업들. 전기차 아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일본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왜냐면 하이브리드 카만 거의 올인하다가 독일의 일부 회사도 좀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인기 많은 게 BMW, 벤츠인데 이 기업들 여러분들 한번 뉴스 보셨어요? 전기차 하면 떠오르세요? 잘 안 떠올라요, 사실은. 전기차가 그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프리미엄 브랜드마저도. 그러면 이들 기업들은 이제 세 번째 그룹. 그러면 PER 10배 이상을 못 줍니다. 근데 아까 테슬라 같은 니오 같은 그룹도 퍼 100배가 넘어요. 당연히 줍니다. 그러면 이 그룹은 10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3그룹은 10배 못 주죠, 당연히. 2그룹은 10배 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1그룹하고 격차도 많이 벌어진 데다가 1그룹을 지금 맹축해 가고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나 폭스바겐이 잘하는 게 뭐죠? 테슬라보다 우위에 있는 게 자동차 자체는 잘 만들어요. 테슬라 타신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약간 마감이 이거 왜 이러냐. 약간 좀 그런다. 뭐 문도 좀 그렇고. 브랜드는 멋있는데 브랜드 로고는 멋있고. 멋있고. 그러니까 타보신 분들은 좀 그게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자동차 그룹이 아니에요. 그 해오던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현대기아차나 폭스바겐 GM은 아니 수십 년 동안 그것만 해오던 기업인데 이제 앞으로 전기차만 대량 양산 성공하면 저는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상 측면에서. 그러면 10배 이하 주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15배, 20배 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PER을 할증을 주지만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하고 반대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뭐 전기차를 잘 못 만든다는 거다. 판매를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10배 밑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리스크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리스크까지 생각 안 하고 투자를 하시면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금에 넣으셔야 돼요. 주식은 위험해요. 그런 리스크를 내가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측이 틀렸을 때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근데 나는 예측하기 싫다. 나는 손해보기 싫다. 그러면 투자하실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공격적인 투자자는 그 기업이 얼마나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네, 맞습니다. 기업의 경영자들의 어떤 능력은 어떤지, 네. 뭐 투여한 비용은 어떤지, 준비 과정은 어떤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걸 예상하는 거죠. 네. 아, 할만하다, 네. 아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잠깐 그 플랫폼 얘기하셨는데 EGMP라고 하죠. EGMP입니다. 예. 네. 그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큰가 보죠. 왜냐면 지금 전기차 중에 지금 나오는 전기차 다 가요. 테슬라 전기차 딱 빼고 폭스바겐이 나온 전기차 ID3라고 있어요. 그 정도 빼고는 현재까지 나온 전기차는 뭐냐면 그 기존의 그 자동차 있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에 그 엔진 있죠. 엔진이 없어요. 그 딱 본네트를 열어보면 엔진 대신에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늬만 전기차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다가 엔진 대신에 배터리 넣고 모터 넣은 거죠. 그러면은 효율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밑에 스케이트보드처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사진들. 이 위에 껍데기가 없고 밑에 배터리가 깔려 있고요. 밑에 차 밑에 거기에 바퀴 4개가 딱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구동 모터까지 다 일렬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는 껍데기만 딱 씌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전기차 부품수가 내연기보다 월등히 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엔진 같은 무거운 게 필요가 없으니까 공간 효율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전기차 전용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위에 껍데기만 잘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거기다 그냥 붙여놓으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전기차 만들기는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전기차 만들 때 제일 어려운 게 우리 그 어렸을 때 RC카라고 아세요? 이렇게 무선으로 예. 그거 만들어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제일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배터리에다가 모터 붙여가지고 밑에 이제 옆에다가 바퀴 딱 붙이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그 껍데기만 딱 그냥 붙여서 이걸로 조정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조립할 때도 핵심이 배터리를 얼마나 잘 조립해가지고 거기다가 모터가 꼼꼼하게. 구동되게 그게 플랫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만들면 나머지는 진짜 내연기관보다 훨씬 쉬워요, 만들기가. 그래서 그 이 플랫폼이 되게 중요한데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게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도 폭스바겐, GM, 현대차 정도만 지금 가지고 있고, 근데 일단은 폭스바겐은 먼저 출시를 했고 현대차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온라인으로 공개가 돼 있죠, eGMP. 그래서 이게 나오면서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GMP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전기차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상당히 저는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전장업체,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자동차는 현대차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을 잘 찾아보셔야 되고 현대 기아차 비중이 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현대 모비스 같은 회사가 있을 거고 또 현대 글로비스도 좋죠. 왜냐하면 부품 회사는 아닌데 이 공장이나 이런 거 지을 때 물류를 다 담당을 해주고 글로비스가 하는 게 뭐냐면 그 LG그룹하고 현대차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배터리 있잖아요. 네. 배터리 리스 있죠. 배터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 배터리를 이제 교체할 수 있게 한 번씩 리스해주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현대 글로비스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향후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글로비스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딱 보시면 전기차에만 무조건 필요한 부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하고 똑같이 쓰는 부품들은 뭐냐면 우리 그냥 그 앉아있는 좌석이라든가 그렇지. 그다음 문 있죠. 이런 것들은 전기차든 뭐 내연기관차든 똑같잖아요. 근데 이쪽 시장은 성장을 못합니다. 왜냐? 내연기관차가 고스란히 전기차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단가가 아마 더 올라가는지는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내연기관 전용 부품 있잖아요. 엔진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사양산업인데. 근데 전기차 전용 부품은 그러니까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부품은 기존의 내연기관 그 전용 부품보다 단가가 40%에서 5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전기차 전용 부품에 들어가는 회사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게 모터 같은 거 있잖아요. 모터는 당연히 그 전기차의 그 약간 엔진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구동할 수 있게 해주는 구동 모터 필요하고, 거기다가 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열 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트펌프라고 하는데 이 전기차나 이런 수소차는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아시겠지만 기온에 되게 취약해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우면은 배터리가 이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폭발하기도 하고 수명이 엄청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 관리를 되게 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내연기관차 타면 그 당연히 뭐 그 안에 히터나 에어컨이 엔진에 의해서 이렇게 딱 그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그 엔진이 없기 때문에 전기차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품이 또 필요해요. 그런 것도 이제 PTC 히터라고 하는데 그런 전기차 전용 부품들. 그리고 전기차에 또 뭐가 들어가죠? 전장 부품들이 많이 달리니까 MLCC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새는 전기차에 요새 뭐 제너시스 보면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가 아니라 무슨 완전 PC 같아요. 아니 그 뭐냐면은 그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는 거 한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네, 나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 아닌데 IT 부품 회사 중에 전기차 부품 회사로 납품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더 각광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상당히 좀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사이클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우리가 배터리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플러스 올해는 전기차 전용 부품도 한번 지켜보자.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은 타겟을 현대차 그룹 가운데에서 앞으로 전기차 세상이 왔을 때 가장 어떤 수혜를 받을 만한 곳이 어디가 있는가를 네. 계산해 보는 게 가장 낫겠네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하셨던 현대글로비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부품 관련주도 이렇게 현재 그 기존의 부품사들은 이제 사양 산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 개발을 하거나 연구를 하고 네. 있는 이런 것들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업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자분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라고 이제 공식인데 EPS가 주당 순이익이니까 이익이죠. 이익 증가해서 올라가는 거야 누구나 다 인정하시잖아요. 곱하기 PER인데 PER을 이제 우리가 멀티플 이거 10배 줄 거냐 20배 줄 거냐 30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연기관차 전용 부품 만드는 회사에 여러분이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몇 배 주고 싶으세요? 내연기관만 하는 회사면 이거를 어느 누구도 20배 이상 못 줍니다. 10배 그렇지. 이상도 못 줘요. 왜냐면 앞으로 사양산업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 전용 부품 만드는 회사가 옛날에 PER이 뭐 7, 8배였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몇 배 주고 싶으신지 그걸 여러분이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업이 전기차 전용 부품을 만드는데 PER이 만약에 10배예요. 그럼 제 생각엔 전 싼 것 같아요. 10배면. 왜냐면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 산업이 생겨버렸잖아요. 새롭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단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 적용돼요. 그러니까 일례로 들면 지금 쿠팡이 시가총액 뭐 55조 뭐 얘기 나오잖아요. 적자 기업인데 밸류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럼 그 기업은 왜 이렇게 높은 가치를 받고 우리 한국의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홈쇼핑이나 뭐 대형 마트는 돈 일단 벌어요. 잘 버는데 PER 10배가 안 돼요. 왜 이거는 이렇게 10배 이하를 받을까? 아니 돈은 얘가 더 잘 버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산업에 대한 성장에 따라서 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적자가 나도 높게 쳐주고 막대한 흑자가 나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산업이나 다 통용되는 거니까 투자분들은 이 개념을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장기 투자할지 이거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이 기업을 몇 배의 PER을 줄 거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뭐 유튜브 또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시대의 흐름을 읽어라.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네. 변화될 세상에 대한 그 확신 혹은 지식이 있다 그러면 한번 그 신념을 네. 갖고 한번 베팅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신 분들은 네. 불안하죠.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이. 네. 네. 야, 오늘 그래도 어차피 라이브니까 네. 제가 한번 시황 또 얘기 한번 아, 할까요? 예, 예. 한번 할까요? 이제 한 10분 남아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장만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현재 이제 지수부터 좀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코스피가 3,146포인트 지금 찍고 있고 오늘 1.49%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되게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코스닥에 대해서 좀 실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 웬일로 코스닥이 훨씬 강해요. 1.67%. 그래서 그러네요. 980인데 오늘 이제 이 배경은 뭐냐면 바이오도 나쁘지 않은데 그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공급 증가 기대감 때문에 오늘 그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이쪽 IT 섹터도 코스닥에서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이 좀 오랜만에 훈풍이 좀 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종목 수가 한 1,300개 정도 되거든요. 1,200, 1,300개. 근데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60개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분위기가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수급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외국인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삽니다. 오늘 코스피만 무려 5천억 가까이 사고 있고 개인은 3,600억 팔고 있고 기관은 1,400 팔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연기금인데 좀 안타깝게도 연기금은 다시 또 매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480억이 평소보단 적은데 아까 제가 200억 말씀드렸는데 좀 늘었네요. 예, 1시간 동안 지금 약간 늘어나서 연기금은 아직은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제가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부터 분위기 되게 좋은 상황인데 일단 등락률로는 오늘 그 S-오일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7%. 왜냐면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그 지진 발생 때문에 일본 정유 공장이 셧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반사이익 또 유가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유가에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조선업종입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최근에 수주 기대감도 있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역시 주가가 한 6, 7% 정도 일단은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증권주 중에서 증권주들이 대부분 실적들이 괜찮은데 오늘 한국금융지주가 실적이 지난 이제 연휴 전날 발표했어요. 근데
오늘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4%. 그리고 그 아침에 그 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는데 아니 쿠팡이 50조인데 네이버 60조가 말이 되냐? 그러게 우리는 돈을 얼마를 버는데. 네, 그래서 네이버가 그 영향으로 오늘 목표 주가 무려 50만 원 제시가 돼가지고 한 4%, 뭐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도 좋고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이슈가 됐던 거는 역시 그 SK와 LG 그룹 간의 이제 소송인데 역시 LG 화학한테 호재니까 LG화학은 상승하겠네. 3% 올랐고 SK 이노베이션이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아까 9% 빠졌는데 현재 3.7%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SK 그룹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추가 낙폭은 제한적이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SK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반등한다는 건 시장은 합의를 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양사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주분들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이노베이션도 좀 약간 편하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쪽은 오늘 IT가 압도적으로 강한데 대표적인 그 반도체 후공정 회사가 SFA 반도체거든요. 이 기업이 무려 23% 주가가 좀 급등했고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이제 CMO 업체들 뭐 이 백신 기대감 때문에 강한데 바이넥스가 12%, 또 미국에 증설하면 가장 수혜주 중에 하나가 TCK 같은 반도체 회사들인데 9% 정도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시총 상위 기업에 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5G 관련주가 최근에 되게 부진했어요. 장비주들이. 근데 아마 조만간 그 미국의 그 주요 통신사가 발주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서진 시스템 같은 5G 장비 업체도 좀 강세입니다. 다만 좀 빠지는 업체는 그 오늘 게임주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펄어비스랑 그 약간의 그 아까 NC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한 2, 3% 정도씩 좀 빠지고 있고 풍력 발전주인 그 상강 MNT도 약간의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그 컨텐츠 기업들 좀 쉬고 코스닥에서는 일부 바이오하고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하면서 근데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급등하잖아요. 코스닥은 얘네가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분위기는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아니까 네, 야 맞습니다. 아까 그 시점이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였구나. 네. 혹은 아침 장 시작할 때 혹은 지난 마지막 장 마감 전에 네. 아 이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뭐 맞아요. 이런 야 근데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솔직히 쉽진 않아요. 그치. 그래서 저도 그런 좀 악재나 어떤 안 좋은 이벤트가 나왔을 때 사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진짜로 더 불확실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특히 SK 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 되게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침에 마이너스 9% 찍히는데 그것만 보면 공포에 젖어서 이게 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투매를 하게 되죠. 보통. 예. 근데 그럴 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팔기 전에 내가 이거를 단기로 들어가신 분은 손절할 수도 있지만 아니 이노베이션이 지금 업계에서는 검증된 업체예요. 물론 이제 영업비밀 그거에서 졌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지만 현대차 이 GMP 1차 물량을 이노베이션이 따놨고 3차 물량도 이노베이션이 또 따냈어요. 이렇게 하면 검증이 되겠고 포드하고 그 뭐죠 폭스바겐도 이노베이션 걸 지금 수주를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판결 결과 보면은 포드는 4년 이후에 그냥 폭스바겐은 2년 동안 공급이 가능해요. 그럼 최악은 아니거든요. 그 과정에서 60일 안에 또 그 합의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60일 동안 기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합의하면 아직은. 되는.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팔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만약에 그런 이성적인 논리로 이노베이션을 내가 대응을 했다면 안 팔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까 저번에 애플카 이슈도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생겼을 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냉정하게. 끝날 때까지는 예. 끝난 게 아니다. 예. 그게 정답인데 너무 그냥 휩쓸려 가지고 팔지 마시고 그럴 때 생각할 건 뭐냐면 큰 그림을 보시면 돼요. 네.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아침 장중에 대응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간이 넉넉했잖아요. 그 네네, 뉴스 나오고 맞아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던 분이라면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 맞아요. 건데 예. 근데 보통 이제 그게 쉽지 않은가 봐. 그게 힘든 게요. 네. 아, 이제 아침에 왜냐면 이노베이션이 질 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예비 판결 뒤집어진 적 한 번도 없기 그렇지. 때문에 저도 이노베이션 진다고는 다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근데 아침에 딱 이제 그럼 사람들이 주말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버티자.
뭐 어차피 예상했던 거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셨던 분들도요 아침에 딱 마이너스 9자 딱 찍히잖아요. 이게 멘붕돼요. 아 이거 아니다. 무너져. 왜냐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한가 갈 수 있다. 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냉정해야 됩니다. 기아차가 얼마 전에 하루에 마이너스 15% 빠진 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더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 하루 하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뭐 10% 하락 그거에 너무 휩쓸릴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심리. 네, 내 멘탈을 맞습니다.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네. 이게 결국 수익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거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오늘 처음 시작한 그 라이브 방송인데 좀 새롭기도 하네요. 아, 근데 약간 뭐 저는, 어색하기도 네. 하고. 근데 일단 오늘 저희가 이 한 것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네. 다음번 방송 때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좀 만들어 보고요. 네, 나중에는 혹시 뭐 좀 가능하면 저희는 지금 여기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니터 나중에 얘기 안 혹시 뜨네. 가능하면 혹시 뭐 질문 몇 개라도 실시간으로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제가 뭐 바로 증문즉답 해드리면 또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한번 그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아마 같습니다. 이거 우리 뭐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여기에 그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네. 뜨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아직 처음이라 못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점심시간 1시간을 이용해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좀 더 발전할 부분이 있다 혹은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은 또 뭔가 제안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반영하도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